예, 충남대 서동이 됩니다. 예,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제목이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지만 요약하면은 모델을 개발했다는 거고요. 뉴욕 모델이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걸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제가 최근에 서울시를 관통하고 있는 한강 을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EFTC라고 하는 3차원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모델링하면서 나름대로 황당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믿을 만한 정보는 팔당에서 온 정보밖에 없습니다. 중량천이랄지 뭐 나름 탄천이랄지 아니면 안양천이랄지 이런 하천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듬성듬성 있고 그나마 하수처리장도 굉장히 데이터가 부실하게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고 바다 쪽에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garbage in, garbage out이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유역에서 온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를 드린 거고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하이드롤로지컬, 밑에 이제 워터 퀄리티, 그다음에 하이드로다이내믹스, 그다음에 프로세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그 한강이 됐던 낙동강이 됐던 그 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수질이나 녹조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으면 외부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섞여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외부의 정보, 유역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숨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내부에서 이것을 뭐 사진처럼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고 동영상처럼 보는 경우도 있고 물리화학 생물을 여러 가지 섞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지하수를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의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일 위에 나온 모델 중에서 이 숨은 모델에서 실제로 미국 환경부나 농무성이나 여러 군데에서 개발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기는 쓰고 쓰시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만 쓸 때마다 좀 약간 뭔가 좀 이렇게 100% 만족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나름대로 그런 수요 내지 요구를 반영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란색이 물이다라고 봤을 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화살표를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어야지만 결국은 주체 내부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수문 모델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과 지하수로 물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다시 대기 중으로 증발되는 것들의 어떤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천에 뭐가 오느냐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질량 보존의 법칙과 또 나름대로 시차를 반영한 어떤 그런 리액터 이론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 이런 수문 모델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그 환경 영향 평가나 환경의 위해성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싶으면 컴퓨터라는 데 집어넣고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종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도구라고 하는 게 자동차가 개발된 역사처럼 계속 뭐 자전거였다가 오토바이였다가 네발이었다가 뭐 사륜구동이었다가 뭐 경우에 따른 탱크도 되고 어떤 때 스페이스 셔틀도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우주 왕복선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죠.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정복을 해서 시공간적으로 뭐 영화에 나타난 것처럼 타다닥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랬을 때 항상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때 완벽하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 보호 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주변에서 유역이라고 하는 데서 하천으로 들어온 정보가 여기서는 주 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유역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양에 좀 치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량 쪽은 비교적 잘 맞습니다. 그런데 수질 쪽은 좀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거나
나름대로의 이 스왓 같은 경우는 농업 쪽에 맞춰져 있거나 그리고 HSPF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나름대로 미국 환경부에서 초창기에 개발됐던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예측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게 됐을 때는 결국 뉴욕에서 넘어오는 강우의 변화, 기온의 변화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뉴욕에서의 물의 양적인 질적인 변화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되고 큰 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일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뭐 우리가 큰 덩어리를 볼 수도 있고 작은 덩어리를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와 하나의 덩어리가 됐을 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을 할 수 있는 툴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틀에서 유명한 것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 많이 쓰는 농무성에서 스왓, 주로 농업 쪽에서 많이 쓰죠. 스윈, 이것은 urban, 주로 도시에 숨은 상황. 이것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수 빗물이 빠져나가는 관망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거기에 수리학적인 것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아마 도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 스윈 모델이 되겠습니다. GWLF는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개발한 건데 상당히 뭐 이것도 잘 돼 있고요. 미국의 어떤 오염 총량제를 서포트하는 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HSPF라고 하는 모델은 미국 환경부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다 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왓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일 쪽에 좀 치중이 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관망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위은 수질이 그냥 한 개예요. 그러니까 first order reaction. 그러니까 DCDT는 마이너스 KC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you name it.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러프하게 돼 있고 GWLF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경험식이 치우쳐 있고 HSPF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즉 그것이 우리가 뭐 하천에서 모델을 사용하든 계산을 사용하든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좀 더 끼워 넣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저희들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모델이다. 저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전체적으로 도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도시가 아닌 자연 삼림 지역이랄지 어떻게 농업 지역이랄지 이런 것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봐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보려면은 어떤 우수관망, 하수관망을 고려할 수도 있고 소일 이루어져도 고려할 수 있고 그리고 수질도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수임의 어떤 수리수문 기반을 그대로 쓰고 퍼블릭 코드입니다. 그다음에 USLE, 그러니까 토양 침식인데 모디파이드라고 해서 많이 쓰는 걸 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천이나 코스탈 바다 쪽에서 모델이 구동을 할 때 필요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냐고 했을 때 그 EFTC라는 모델을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보여드렸는데 그런 모델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죠. 대개 보게 되면 이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키마우스처럼 주문하면 다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리면 인풋 데이터 안 보여드리면 아웃풋은 제가 마음대로 가공해서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연속극에서나 믿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이쪽에서 또 프론트 라인에 있는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반폴 모델에서 좀 까만색과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까만색은 기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코드고 거기에 지금 그 USLE, MUSLE라고 지금 소일 이로전 코드가 들어가 있고 MPC 프로세서, 나이트로젠, 파스포러스, 카본 프로세스가 들어 있는데 뭐 간단해 보이지만 뭐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델이 뭐 훨씬 더 수문이라고 할지 수리학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또 제 전공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만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스스로 무슨 창조를 하거나 게 아니라 우리 교과서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기물, 질소, 인 그런 것들의 서로 상호작용인데 지금 여기에 그 고동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그러니까 지하와 지표가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비가 왔을 때 이런 파티클레이트 고형 물질과 용존성 물질들이 이동을 하고 또 역시 지하수도 같이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사이클 속에서 순환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그 유역에서 토양에서 섞여 있는 것들이 하천이라는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아무리 작은 유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뭐 관망도 있고 하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천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받아서 하게 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되지만 역시 이것도 카본과 나이트로젠과 포스포러스와 파이토플랑크톤의 컨비네이션에 불과한 거고 서로 연결시킨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그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역에 있는 정보들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이거보다는 심플리파이 됐지만 서로 매치가 될 수 있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안에서 개발된 거는 이 모듈과 바로 전에 보여드린 수질 모듈 2개 그리고 MUSLE는 워낙 있는 식입니다. 지금 갖다가 임포트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 파티큘레이트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흡착과 탈착을 하면서 용존성 부분과 또 고용성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파티션 코에피션트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그 고용 성분과 용존 성분에 대한 분리를 해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저희들이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고 인풋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금강 유역인데요. 수임을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 여러 가지 필요한 입력 자료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돼서 결국은 이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서 현장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라고 보는 것이 캘리브레이션이죠. 뭐 군대다가 갔다 오신 분 같은 0.4격 제대로 조준한 대로 타겟에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부를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을 다 했고 이 빨간 지점이 저희들이 캘리브레이션 소위 제대로 됐는가 체크를 하는 지점인데 그 중에 한 개, 영산강의 맨 마지막 지점에서 캘리브레이션 된 거의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질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수량을 담당하는 연구단과 수생태를 담당하는 연구단이 서로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물 팀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KI의 모티브 연구단의 큰 우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페이스 현재로서는 100% 완성되어 있지 않고 한 다음 달쯤에 완성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저희들이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시기 그다음에 장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여드릴 수 있게 구성을 했노라.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주로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으로 유출수가 얼마, 지하수가 얼마, 거기에 나름대로 유기물과 질소 계열과 인계열이 그 유역에서 얼마, 그리고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얼마, 하천에서는 또 유속과 수심 그런 것들이 정보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5대강 유역에 대해서 부착을 해놓고 이것이 유역 정보가 각각 조그맣게 나와 있는 바둑판 같은 그런 하나하나 판에서 이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하고 지금 하천 네트워크가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RCP 시나리오에 따라서 2030년, 2050년, 2080년에 뭐 고용물질이나 나이트로젠이나 포스포러스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낸 것이고 이건 하천의 그 나름대로의 농도들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반풀 모델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의 어떤 장점을 따서 그리고 거기다 우리 것을 새로 더해서 한국경에 맞게 됐고 그리고 유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유량이랄지 오염원 정보를 저희들이 정량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또 이용해서 그 큰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 이건 또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